안녕하세요. 스포티지의 진심인 남자 스포남입니다. 스포티지 X라인 트림 1.6 터보 하이브리드 차량을 출고받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차량의 주행거리 키로수는 벌써 1500km가 되었습니다. 감가 방어는 진작에 포기했고 차량은 소모품이라는 마인드로 살아왔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 않고 탔지만 이렇게 많이 탈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이번 영상에선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를 1500km 타면서 그동안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후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장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이브리드에 미친 연비 수준입니다. 저는 평소 주행거리가 많아 하이브리드를 선택했다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스포티지로 바꾸기 전 제 차는 연비로는 최고 중 하나인 K3의 영향 때문인지 차량의 우선순위는 늘 연비라고 생각했습니다. 스포티지 1.6 터보 하이브리드 X라인 1륜 트림의 연비는 복합 15.6, 도심 16.2, 고속은 14.8km/L입니다. 저는 X라인 트림 전용으로 들어가는 19인치 휠이 탑재되어 있어 연비적인 부분에선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태 주행했던 평균 연비는 무려 19.5km/L. 제가 평소 연비 주행을 하는 걸 감안해도 진짜 미친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량의 크기와 19인치 휠인 걸 감안해도 재원에 나와 있는 복합 연비보다 훨씬 더 잘 나왔습니다. 연비가 잘못 계산되었나 싶어서 저는 간단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평소 자주 가는 도로를 기준으로 풀 주유를 한 상태에서 저희 집까지 주행을 했는데요. 평소 주행 방식은 도심에선 발컨을 사용하고 고속도로에선 크루즈 컨트롤 모드로 100km/h로 속도를 설정하고 주행합니다. 평소 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크루즈 컨트롤 모드로 설정해서 주행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제 운전 스타일이 과속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정속 주행을 하기 때문에 영상에 나온 실험 조건은 저희 평소 주행 방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험 결과 연비는 무려 26km/L가 나왔습니다. 물론 총 주행거리는 약 52km라는 짧은 거리이고 시내 주행보단 고속도로에서 크루즈 컨트롤을 켜고 주행한 결과라 발로 직접 컨트롤하거나 연비 주행을 하지 않은 상태로 차량을 운행했다면 아마 저 정도 연비까진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도 이 정도 연비면 정말 대단한 수준 아니겠습니까? 스포티지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의 하이브리드 모델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보시고 무조건 하이브리드를 선택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기차 차주분들은 나가주. 다음은 운전자 보조 기능입니다. 먼저 HUD입니다. 이번 2025년형 더 뉴 스포티지엔 HUD 옵션이 새롭게 들어갔는데요. 이 옵션은 시그니처와 X라인 트림엔 기본 옵션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HUD가 탑재된 차량을 처음 타본 저로선 신세계가 아닐 수 없었는데요. 사람들이 왜 HUD가 있던 차를 타다가 HUD가 없는 차를 타려고 하면 못하겠다라는 말을 왜 하는지 드디어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HUD를 이렇게 칭찬하는 이유는 바로 고속도로 주행에서 보여주는 편의성인데요. 고속도로에서 크루즈 컨트롤 모드로 주행을 할 때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면 차량이 옆에 감지가 되자 그래픽 화면으로 보여주는데요. 트럭이 지나간다면 트럭 모양의 그래픽으로 송출하고 세단 차량이 지나간다면 세단 차량 모양의 그래픽으로 송출합니다. 또한 내비게이션에서 목적지를 설정하면 HUD에서도 연동이 되어 표시를 해주고요. HUD의 화면도 깔끔하게 보이기 때문에 주행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스티어링 휠 그립 감지입니다. 이 기능은 무려 더 위급인 소렌토에서도 적용이 안 된 기능인데요. 이번 신형 스포티지에선 새롭게 추가된 기능이라고 합니다. 스포티지의 다른 기능들은 차치하더라도 이 기능은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었는데요. 정전식 방식으로 핸들의 그립을 만지기만 해도 반응을 하는데요. 이 기능을 제가 언급하는 이유는 이전 차량의 경우 토크 감응식 핸들이 적용된 차량이었는데 간혹 고속도로같이 직선 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핸들에 손을 놓지도 않았는데 핸들을 잡으라는 알림이 뜹니다. 알림이 뜨면 핸들을 한두 번씩 움직여줘야 되는데요. 이걸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행을 하는 데 있어 매우 불편한 부분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반면 이 정전식 방식이 적용된 핸들의 경우 영상에서 나오듯이 이렇게 핸들을 잡으라는 알림이 뜨고 핸들 그립에 손을 닿기만 하면 알림이 꺼집니다. 저같이 고속도로를 자주 주행하는 운전자분들은 불편함 없이 주행을 할 수 있는 기능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은 기아 커넥트입니다. 스포티지를 처음 받고 가장 신기했던 부분은 기아 커넥트였습니다. 기아 커넥트를 통해 다양한 기능들을 차량에서 활용할 수 있었는데요. 그중 가장 신기했던 기능은 KBO 디스플레이 테마였습니다. 이게 뭔가 해서 봤는데 내가 선호하는 구단의 팀 컬러에 맞게 디스플레이가 설정된다고 합니다. KBO 디스플레이 테마를 적용하기 위해선 기아 커넥트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아 커넥트 스토어에 있는 KBO 디스플레이 테마를 선택하고 등록된 기아 페이를 활용해서 구매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가격은 29,900원으로 싼 가격은 아니지만 평소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추천할 만한 테마입니다. KBO 테마를 적용한 화면입니다. 우선 눈에 가장 띄는 부분은 계기판 화면인데요. 저는 두산 베어스를 선택했기 때문에 두산 베어스에 맞는 팀 컬러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팀 로고가 박힌 실차 이미지와 팀 컬러로 적용된 게이지도 정말 이뻤습니다.
내비게이션의 경우 지도에 표시되었던 화살표 모양이 팀 마스코트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홈 화면도 이렇게 팀 마스코트와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의 모습으로 바뀌는데요. 차량의 시동을 걸고 나오는 프로필 화면도 이런 식으로 변경됩니다. 그리고 차량의 시동이 꺼지고 나오는 굿바이 이펙트 효과도 이렇게 바뀌는데요. 29,900원이라는 가격이 안 아까울 정도로 정말 만족한 KBO 테마였습니다. 근데 왜 팀 성적은 꼬라박고 있는 스트리밍 서비스도 있었지만 이 기능들은 주차 모드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고 굳이 차에서 영상을 보겠다고 돈을 더 내고 추가 구독을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가입하진 않았습니다. 혹시 이 스트리밍 서비스를 사용하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후기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장점만 나열한다면 정말 이 차량이 완벽했겠지만 아쉽게도 차량을 운행하면서 단점들도 존재했습니다. 제가 운행하면서 느꼈던 단점 첫 번째는 모터로 주행하다가 엔진으로 개입되는 부분에서 발생되는 떨림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처음 차량을 출고하고 주행할 땐 잘 느끼지 못했는데 모터로 주행하다가 엔진으로 개입이 되는 순간 엑셀에서부터 스티어링 휠까지 올라오는 그 떨림은 생각보다 불편하다고 느꼈습니다. 아마 이 점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차주분들도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주행의 질감을 떨어뜨리는 요인이기도 한데요. 물론 차량이 워낙 정숙성이 뛰어나 엔진이 개입되었을 때 느껴지는 체감이 클 수 있기 때문에 불편함이 배로 다가오는 것 같은데 아무튼 운행하면서 느꼈던 불편한 점 중 하나였습니다. 다음은 인포테인먼트 공조 전환 조작기의 불편함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언급한 점인데 주행을 하면 할수록 더더욱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날씨가 더워지는 환경에선 공조 버튼을 자주 누를 수밖에 없는데 일일이 온도를 조절할 때마다 전환 버튼을 눌러가면서 조작을 해야 한다는 게 불편함 수준을 넘어서 운전을 할 때 전방 주시가 제대로 안 되어 위험하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아직 이런 시스템에 적응을 못해서 불편한 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전 이 부분에 대해선 단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차량의 뛰어난 정숙성입니다. 정숙성이 뛰어난 게 왜 단점이냐고요? 차가 너무 조용해서 잠이 미친 듯이 쏟아져 옵니다. 제가 평소 잠을 평균 이상 잘 정도로 잠이 부족한 환경은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주행하다 보면 차량의 뛰어난 정숙성이 오히려 잠을 유발하는 단점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스포티지를 1500km 운행하면서 느꼈던 장단점들을 나열해봤습니다. 제 의견은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이고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차량의 여러 기능들을 처음 쓰다 보니 느끼는 부분들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